I'm on the next level. 저 너머의 문을 열어 next level. 널 결국엔 내 너무나 친절하게 이름도 다 써 있어요. 이거 보시면은 자, 모건 스탠리의 윌슨 리라는 사람이 보고를 했고요. 이 사람은 바이스 프레지던트입니다. 지금 직급이 바이스 프레지던트고 이 사람 전화번호까지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전화하지 마십시오. 네, 이 사람 바쁜 사람입니다. 네. 이 토마토에 우연수 기자가 쓴 기사인데 SM, 카카오, CJ 인수 경쟁설의 강세, 모건 스탠리도 5% 지분 투자. 이 기사는 엄밀하게 따지면 틀렸죠. 모건 스탠리가 5% 지분 투자를 한 게 아니라 모건 스탠리가 CFD를 통해서 5% 지분 중개를 했다고 해야 더 맞는 말이죠. 지분 중개입니다. 투자자가 있고 모건 스탠리를 통해서 SM 주식을 샀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이 주식에 대해서 인수 또는 경영 참여 등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투자를 한 것도 사실 아니라는 거죠. 모건 스탠리가 투자를 했으면 주식이 올라가면 모건 스탠리가 이익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 주가 상승분에 대해서 모든 이익은 이 CFD 투자자한테 갑니다. 이 CFD 투자자는 누구를 통해 들어옵니까? 국내 증권사, 뭐 키움이라든지 뭐 교보라든지 뭐 등등등 여러 증권사를 통해서 들어오죠. 모건 스탠리가 지금 현재 어디랑 계약했는지 제가 정확한 모건 스탠리 고객증권사 리스트는 갖고 있지는 않은데 일단 키움이나 몇 개 증권사들이 지금 모건 스탠리랑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쉽게 기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냥 구글에서 검색하시면은 구글에서 CFD 그리고 모건 스탠리 이렇게만 입력하셔도 기사가 몇 개 뜰 겁니다. 인수 경영 참여 목적이 아니라는 것은 공시를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공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보고 의무 발생일 7월 27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7월 30일 그리고 공시는 8월 2일 날 냈습니다. 자, 보고 의무 발생일이 뭐냐? 주식 매수 주문 체결이 돼서 5%를 넘게 되는 날, 5% 크거나 같음입니다. 5%를 보유하거나 아니면 5%나 크거나 같은 지분율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보고 의무 발생일인데 그게 7월 27일입니다. 그리고 공시 뒷부분을 보면은 7월 28일 날 어떤 매매를 통해서 몇 주를 얼마에 샀는지를 통해서 5%를 넘게 됐는지 가격과 평균 가격과 주식 수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보고자가 모건 스탠리 NCO 인터내셔널 PLC라고 되어 있고요. 자, 보유 목적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게 아주 크리티컬하게 중요합니다. 보유 목적이 지금 단순 투자로 되어 있어요. 5% 지분 보고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경영 참여, 두 번째 일반 투자, 세 번째 단순 투자입니다. 과거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게 왜 세 개냐, 두 개 아니냐, 경영 참여랑 경영 참여가 아닌 거 두 개밖에 없었는데 이게 2019년에 법이 변경이 됐고 3분기 정도에 아마 입법 예고가 있었고 2020년 1분기 중에 이게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5% 보고는 이제 경영 참여 목적, 일반 투자 목적, 단순 투자 목적인데 단순 투자 목적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나 이 회사에 그냥 주식을 사다 보니까 그렇게 사줬어. 경영권 관심 전혀 없고 뭐 배당을 증가하라거나 아니면은 이사회에 내가 직접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내가 누구를 추천해서 이사회에 들어가서 회사의 경영을 조금 더 잘해보게 하려고 한다. 이런 목적 아무것도 없고 그냥 주식을 5% 이상 5% 이상 매수를 하면은 그게 단순 투자입니다. 7월 27일 날 종가 기준으로 체결 기준으로 결제 기준이 아닙니다. 결제 기준은 T+2죠. 체결 기준으로 119만 5,536주를 들고 있게 되었다. 그 날이 7월 27일이다. 자, 이 보고자는 누구냐 그러면 너무나 친절하게 이름도 다 써 있어요. 이거 보시면은 자, 모건 스탠리의 윌슨 리라는 사람이 보고를 했고요. 이 사람은 바이스 프레지던트입니다. 지금 직급이 바이스 프레지던트고
이 사람 전화번호까지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전화하지 마십시오. 네, 이 사람 바쁜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누구한테 냅니까?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Korea Stock Exchange. 금융 이 윌슨 리라는 아주 열심히 일하시는 분께서 네, 우리가 SM 엔터테인먼트 요게 KR 뭐 써있죠? KR 7041510009 요거는 아이신 코드입니다. 아이신 코드 041510은 거래소 코드고요. 우리나라 거래소에서만 사용하고 이 SM 엔터테인먼트를 식별할 수 있는 국제 시큐리티 아이덴티피케이션 넘버입니다. 인터내셔널 시큐리티 아이덴티피케이션 넘버인가? 자, 약자를 또 까먹었네요. 오랜만에 공부를 하다 보니. 자, 이렇게 윌슨 리 씨가 홍콩에 있는 모건 스탠리 인터내셔널에서 근무하는 윌슨 리 씨가 지분 공시를 했고요. 자,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죠. 이제 아까 우리가 모건 스탠리 엔티티 리스트를 한번 봤잖아요. 근데 요 모건 스탠리 NCO 인터내셔널 PLC 이 친구들은 누구냐? 시큐리티즈 브로커. 네, 여기 써 있습니다. 뭐 자산 운용사가 아니라 모건 스탠리 에셋 매니지먼트면 투자 목적이거나 경영 참여 목적이거나 아니면 모건 스탠리 에셋 매니지먼트 내에서도 엘리엇 같이 현대차 그룹에 들어왔었던 엘리엇 같이 경영 참여 목적으로 들어오는 경영 참여 목적은 뭐죠? 니들이 못하면 내가 니네 회사 뺏을 거야. 똑바로 해. 그거죠. 그런 부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런 투자 전략을 추구하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데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시큐리티즈 브로커가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얘는 누구다? 아까 말씀드렸죠. CFD 거래 상대방이다. 근데 모건 스탠리를 쓰는 어떤 증권사, 모건 스탠리를 CFD 거래 상대방으로 쓰는 증권사가 모건 스탠리 통해서 SM을 들어온 거고 그 엔드 고객은 정말 따로 있는 거죠. 그리고 업무 연락처 및 담당자가 이거 왜 HSBC야 이게? 얘는 왜 갑자기 갑툭튀인가? 아닙니다. 모건 스탠리의 상임 대리인이 HSBC 은행인 겁니다. HSBC 은행인 겁니다. 커스터디언 뱅크라고 하죠. 우리도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내세울 수 있잖아요. 이 모건 스탠리라는 엔티티의 법률 대리인이 HSBC 은행이고 나한테 아까 윌슨 씨한테 연락하지 말고 김은경님한테 네. 부본부장인 김은경님한테 연락해라. 업무상 연락처 및 담당자가 여기 있죠. 이분한테 연락하라는 겁니다. 여기도 연락하지 마십시오. 이분도 굉장히 바쁩니다. 그리고 보고자에 대한 구체적인 성격도 나와 있습니다. 뭐 자산운용 총액 엄청나죠. 네, 부채 총액 엄청나고 쭉쭉쭉 대표자 이름까지 쭉쭉 다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5% 공시의 기본 사항이고요. 이거는 단순 투자이기 때문에 이 5% 공시 자체가 이게 약식 폼입니다. 그래서 긴 폼 사용하지 않고 축약된 거 정말 필수적인 거 몇 개만 넣어서 보고하세요 라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금융위익 규정이라고 하는 게 적절하겠네요. 금융위익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건 약식 폼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 and CO 인터내셔널 PLC라고 되어 있죠. 아까 모건 스탠리 제가 UK라 그랬잖아요. 주소 및 본점 소재지가 25 카보 스퀘어 캐나리 워프 런던입니다. 캐나리 워프 여기에는 이제 미국의 월스트리트 같은 데예요. 모든 투자은행들이 유럽의 본사가 카나리 워프에 다 있다. 그럼 금융사들 다 있는 데가 바로 카나리 워프입니다. 2020년 1분기부터 실행에 들어간 5%를 공시 내용을 변경된 공시 요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경영권 영향 목적이 하나, 그리고 일반 투자, 단순 투자가 있는데 일반 투자랑 단순 투자는 경영권 영향 목적이 없다. 보고 서식도 아까는 짧았잖아요. 그래서 약식 서식인데 경영권 영향 목적은 일반 서식 깁니다. 그리고 보유 형태자별 보유 내역, 보유 형태별 보유 내역 기재해야 되고 이건 기재 안 해도 됩니다. 주요 계약 기재, 미기재. 단순 투자는 이것도 미기재된 거예요. 주요 계약도 자금 등 조성 내역, 자금 등 조성 내역 기재해야 되고 미기재. 자금 등 조성 내역도 단순 투자는 미기재. 이 자금 등 조성 내역이 뭐냐면 너 그 돈 어디서 났니? 5% 지분을 살 거면 뭐 1조짜리면 500억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돈 어디서 났니? 그 내용 그 돈 자금 출처 밝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다 기재를 해야 됩니다. 심지어 일반 투자까지도. 보고 기한 신규는 5영업일입니다. 아까 7월 27일 날 의무 발생해서 8월 2일 날 보고가 됐죠. 여기 아마 주말이 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 보고 데드라인은 8월 3일인가 8월 4일이었던 걸로 같은데 우리 윌슨 씨가 아주 부지런했습니다. 그래서 8월 2일 날 보고가 됐고, 자, 변동 공시. 자, 오늘 이 얘기 하려고 이 영상 찍었습니다. 변동 공시는 5%를 넘게 사고 나면 1% 공시가 될 때마다 새로 공시를 해야 되는데 경영권 영향 목적이면
5영업일 이내에 다시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일반 투자자면 10영업일 이내에 다시 공시를 하면 되고요. 단순 투자 목적이면 다음 달 10일까지만 다시 공시를 하면 됩니다. 자, 아까 5.02% 들고 있었잖아요. 만약에 4.02 또는 6.02%를 4.02% 이상 또는 4.02% 미만 또는 6.02% 이상 주식을 사게 되면 다음 달 10일 언젠가요? 9월 10일까지 공시를 해라. 지금 단순 투자니까 이렇습니다. 단순 투자니까.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5.05% 됐으면 공시해야 되나요? 아니요, 공시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5.99%는요? 공시해야 되나요? 아니요, 공시 안 해도 됩니다. 1% 변동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6.02%보다 크거나 같다. 지분율이. 그때 공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언제냐? 9월 10일까지만 공시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래서 9월 10일 날 진짜 공시가 나왔다, 더 샀다. 그 얘기는 뭐다? SM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자금력과 정보력이 있는 누군가가 국내 증권사를 사용해서 모건 스탠리 CF를 통해서 매수에 들어온 누군가가 실제로 M&A가 현재 가격보다 더 비싸게 일어나거나 아니면 M&A가 일어나고 주가가 기업 가치가 크게 상승할 거라고 보고 더 샀다라고 누군가가 베팅을 했다라고 보면 맞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